올림픽 메달만 13개, 무려 20년 동안 빙판을 지배해온 쇼트트랙의 살아있는 전설이 왜 경기 직후 밀라노의 차가운 라커룸에서 고개를 깊게 떨궈야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나 단순한 운 때문이 아닙니다. 밀라노의 홈 관중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성을 지르던 그 찰나의 순간, 이탈리아의 영웅 폰타나는 한국팀이 27바퀴에 걸쳐 정교하게 깎아놓은 그 거대한 설계도 안에 이미 갇혀 있었습니다. 전설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20년 선수 생활을 했지만 이런 팀은 처음이다. 이것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경력이 단 한 번의 레이스로 부정당했을 때 느껴지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었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화려한 금메달의 색깔이 아닙니다. 폰타나라는 거대한 산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그 소름 돋는 미친 설계의 실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왜 세계 쇼트트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는지 그 숨막히는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20년 베테랑의 숨통을 조여왔던 그 치밀한 계산은 과연 빙판 위의 어떤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밀라노의 압박과 열세라는 이름의 완벽한 속임수. 밀라노 아레나를 가득 채운 그 뜨거운 함성을 기억하십니까? 홈그라운드의 압도적인 응원, 그리고 올림픽 통산 13개의 메달을 목에 건 전설 폰타나의 존재감은 빙판 위에 산소마저 희박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탈리아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상 첫 여자 계주 금메달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죠. 실제로 레이스가 시작되고 대한민국 팀이 중반까지 3위로 밀려나자 경기장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시대가 드디어 저무는 것인가? 하는 불길한 의구심이 관중석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설계한 가장 잔인한 더지였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본 빙판 위는 전혀 달랐습니다. 3위라는 위치는 실력이 모자라 밀려난 자리가 아니라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매복의 장소였으니까요. 보통의 팀이라면 3위로 떨어지는 순간 조급함에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며 체력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십시오. 리듬은 단 한 치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코너를 도는 라인은 자로 잰 듯 일정했습니다. 선두에서 캐나다가 이끄는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에너지를 소진하던 폰타나와 달리 우리 팀은 3위라는 방패 뒤에서 마지막 폭발을 위한 응축된 에너지를 조용히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주행이 아닙니다. 동료의 땀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섞인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영리한 계산이었습니다. 폰타나가 승리를 확신하며 미소 짓던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는 대한민국이 설계한 거대한 파도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레이스의 판도를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쏘아올린 승리의 불꽃. 이것을 과연 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 선수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던 그 아비규환의 순간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복기해 보십시오. 빙판 위가 혼돈에 빠진 찰나 대한민국 팀의 1번 주자 최민정의 왼발은 마치 자석이라도 달린 듯 얼음판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연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사렸을 겁니다. 하지만 최민정은 달랐습니다. 찰나의 순간 무게 중심을 왼발 에지에 실어 균형을 잡는 동시에 오른발로는 즉시 얼음을 밀어내며 잃어버릴 뻔한 속도를 회복했습니다. 4번의 올림픽을 버텨낸 그 압도적인 경험이 만든 무의식의 기술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바통을 이어받은 심석희의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10바퀴를 남기고 심석희가 최민정을 밀어주던 그 순간 경기장을 울린 터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주자 교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100% 소진하더라도 다음 주자에게 최상의 관성을 전달하겠다는 일종의 에너지 전이었습니다. 심석희는 자신의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최민정에게 폭발적인 가속도를 실어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한 추격 설계의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거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화려한 피날레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어깨를 딛고 일어설 막내 김길리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장 튼튼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누구 하나 영웅이 되려 욕심내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조각이 되어 맞물리는 이 과정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숭고한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폰타나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김길리라는 개인의 속도가 아니라 이토록 단단하게 뭉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들이 닦아놓은 이 완벽한 궤도 위에서 마지막 화살표의 끝을 장식할 김길리는 어떤 압도적인 기적으로 응답했을까요? 공간을 찾는 자가 아닌 공간을 창조하는 자. 단 2바퀴를 남긴 시점, 빙판 위에는 물리 법칙을 비웃는 듯한 한 소녀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민정의 손끝에서 김길리가 빙판 위로 쏘아져 나가는 그 순간 경기장의 공기 흐름마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터치를 받는 순간 이미 완벽한 스프린트 포지션을 잡고 얼음을 찢어발기듯 나아가는 그 폭발적인 초기 가속도를 말입니다. 보통의 선수들은 앞 주자의 관성을 받아내는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김길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선배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흡수해 자신의 엔진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베테랑 폰타나는 인코스를 완벽히 차단했다고 확신하며 승리를 예감했을 겁니다. 사실 그 좁은 틈은 물리적으로 추월이 불가능한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길리는 공간을 찾는 선수가 아니라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선수였습니다. 신체의 폭을 극한으로 줄인 그 믿기지 않는 낮은 자세를 보십시오. 무릎이 얼음에 닿을 듯한 각도로 폰타나의 팔 사이를 파고드는 그 순간 전설의 20년 경험은 단숨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0.1초의 틈을 놓치지 않는 본능적인 감각과 그 찰나의 모든 체중을 실어버리는 무서운 결단력이 만든 작품입니다. 직선 주로에서 인코스를 치고 들어오는 이 무모한 도박이 김길리의 발끝에서는 가장 치밀한 필승법이 되었습니다. 폰타나의 시야에서 김길리의 어깨가 먼저 삐져나왔을 때 이탈리아 영웅의 눈동자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21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이 아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금메달 후보의 재능이 아닙니다. 선배들이 피땀 흘려 닦아놓은 25바퀴의 길 위에서 기어이 승리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가장 뜨겁고도 차가운 대한민국 막내의 집념이었습니다. 결국 전설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린 이 압도적인 마무리는 단지 한 개인의 천재성에서만 비롯된 결과였을까요? 전술적 DNA, 20년의 관록은 왜 무력해졌는가? 20년이라는 압도적인 시간의 무게가 단 한 번의 레이스로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대 교체라는 흔한 말로 설명하기엔 폰타나가 보여준 수비는 너무나 정교했고 그녀의 투지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폰타나는 김길리라는 한 명의 괴물과 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30년 넘게 쌓아 올린 전술적 유전자 그 자체와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팀 코리아의 진짜 무서움은 개인의 기량이 아닙니다. 최민정이 설계하고 심석희가 밀어주며 노도희가 받쳐준 그 27바퀴의 에너지 흐름은 이미 폰타나의 머릿속 계산을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죠. 개인이 아무리 위대해도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이 시스템의 정교함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세대가 바뀌고 선수가 교체되어도 얼음판을 지배하는 이 설계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폰타나의 20년 경험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이 미친 설계를 완성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스포츠란 누군가의 찬란한 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대한 시작과 맞닿아 있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잔혹한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폰타나의 허망한 표정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한 인간의 본능적인 경외심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를 넘어 하나의 철학이 완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김길리의 질주에서 전율을 느낀 진짜 이유는 그 아이의 발끝에 우리 선배들의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치밀한 설계가 증명한 승리, 그 끝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과연 어떤 미래였을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가슴 뛰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히 메달의 색깔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빙판 위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20년의 전설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거대한 증명의 역사였습니다. 폰타나가 경기 직후 남긴 그 경외심 섞인 고백은 우리가 30년 넘게 지켜온 그 치열한 설계와 시스템에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헌사였습니다. 선배들의 땀방울이 막내의 질주로 이어지고 다시 그 질주가 새로운 전설이 되는 이 장엄한 흐름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쇼트트랙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가장 영리하고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완벽한 예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미친 설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나요? 이틀 전 시상대에서 눈물을 흘리던 21살의 김길리가 48시간 만에 전설을 무너뜨리는 괴물로 변신한 이기적 같은 서사에 여러분은 어떤 박수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하나하나 읽으며 우리 팀 코리아의 자부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K자부심의 다음 분석을 함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멈추지 않는 도전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